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저희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홍보하려고 합니다. 방금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 온리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스 인트로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뉴스 저희 시작하기 직전에 정말 후다닥 가장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 무작위로 전화 걸어가지고 저희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김상욱 의원한테 우리는 황교안이다 라고 하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울산의 안타까운 참사 현장에 대해서도 다녀오신 이야기 들었고요. 김기현 의원 이야기까지 다 털어봤습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기사 이야기들 그리고 현장 이야기들 전해주실 분들한테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저희 방송 시작 15분 전부터 와주시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뉴스 리액터 든든한 김만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김만권 박사님 봐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오늘 뉴스 인트로 너무 좋던데요. 옆에서 구경하니까 덕분에 같이 잘 시작했습니다. 잘 끼어들었어야 되는데 틈을 잘 못 찾았어요. 김상욱 파이팅 해주셔가지고 저도 참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 네, 오늘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반대한 적 없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배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정성호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처리했던 수많은 사건의 일부이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윤석열 씨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을 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면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을 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라도 항명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끝내야 된다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계속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만권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검찰이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인 세상이 좀 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검찰이 항소를 할 수도 있고요.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검찰이 지고 있는 권리고요. 그걸 자기들이 행사해야죠. 하고 싶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항소를 하는 기준을 검찰이 정확하게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사건 같은 데서 자신들이 항소를 안 한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항소를 안 합니다. 항소를 한다면 우린 이런 기준 때문에 항소를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검찰이 이런 기준을 대외적으로 제대로 밝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도요. 이번에도 여러분께 이 사건 와중에 또 알려진 거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검찰청 내규에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구형한 것의 절반 이하의 선고가 나오면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인데 자기들이 안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유효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은 어떤 때 쓰이느냐? 자기들이 편리할 때 쓰는 규정인 거예요.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 쓰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체 내에 우리가 뭔가 항소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를 검찰들이 미리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징들이 이번 사건에서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검찰은
1987년 우리 민주화 이후로 민주적인 정부일수록 더 큰 소리 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 예, 그리고 억압적인 정권이 또 중간중간 들었을 때는 또 별다른 목소리도 기준도 없었어요. 예. 다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친화적인 억압적 지난 정권 같은 경우 권력 관련해서는 이게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일도 되게 빈번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검찰은 그 당시 왜 그렇게 조용했냐? 근데 지금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 그 용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적 용기인 거예요. 선택적 예, 용기. 그렇죠. 누울 자리 보고 우리 이건 여기다 해도 돼. 예, 라고 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처음 시작할 때, 야, 검찰이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민주적인 세상에 온 것 같군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좀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을 어떤 정부에도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지켜왔는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못했으면 그렇게 일관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세상은 요지경, 노래튼 유병호. 네, 한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나경희 기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있으면 세상은 요지경. 아, 그렇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 무슨 일이 이거 노래까지 안 그렇군요.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11일에 어제 이제 최재 감사원장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는데 최재 감사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당했던 감사원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봐주기 했다라는 의혹 등의 이제 갖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고 어제 임기를 마친 겁니다. 어제 그 퇴임식이 열렸던 거고 최재 감사원장은 이제 감사원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자평을 했고 퇴임사 이후에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갑자기 유병호 감사위원이 자신의 폰으로 1990년대 유행곡인 세상은 유지경 이 노래를 틀면서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유병호 위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를 이끌었었던 전 감사국장이기도 합니다. 유병호 위원이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틀고 소리를 지른 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최재해 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의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꾸린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조치를 주문을 했는데요. 김민석 국민총리는 이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을 해서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는 윤석열 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를 했거나 협조한 행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덮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 TF 관련해서 당장 마녀 사냥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공무원으로서 국가 체제 전복이나 다름이 없는 내란에 가담한 일을 가려내는 게 왜 마녀 사냥이냐라고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황이 바뀌고 우리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막 던지는 거 말고요.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주주의 편에 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적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그런 시도는 차단을 해야 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는 공직자 청산 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 특히 공직자들이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키면 할 수밖에 더 있느냐 위에서 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전 내란에 적극적으로 좀 이게 가담한 거라면 전혀 다른 말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아이만이 재판장에서 줄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관료기 때문에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이 주장을 계속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묻느냐면 근데 그거 말고 당신이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시민적 용기를 발휘해서 그 부당한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만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나는 시민이기 전에 관료라고 답해요. 하. 예. 그래서 나는 관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성을 자신이 처한 처지만을 두고 예. 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사적 사용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게 이성적 사유의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인데 이걸 못하는 거죠. 자신의 위치만을 고려하는 사실상 사유가 마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렌트는 이런 마비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는 맥락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 TF들이 뭔가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세우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예.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제출을 자발적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치들 같은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을 하도록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내란 처리를 절차에 맞는 재판에 따라 과정에 따라 이제 그렇게 처리하고 있듯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정말 의혹이 있어서 휴대폰 제출을 받아야 된다면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예. 예. 그리고 그 영장 청구와 더불어서 이제 증거물을 입수해서 조사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저는 영장 청구가 훨씬 더 명확한 일처리고 잡음이 없이 일을 처리하는 거다. 그리고 처벌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필요 없는 잡음을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명확한 절차와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필요하고 더 잘해야 된다. 잘하는 예, 방법론까지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임금님께 캔디님이 마녀 사냥은 실체가 없지만 내란 공범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주시기도 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요지경을 불렀던 유병호 위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사실 세상은 요지경이 핵심이 아니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라고 하는 가사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행동을 하는 유병호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유병호 감사위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그런다면 요지경 같은 인물이다. 이제 뭐 사실 자기가 이제 원전 뭐 감사 이런 거 했는데요. 국가가 원전 에너지로 갈지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 갈지는 국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 사실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병호식의 기준을 따른다면 지금 유럽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다 감옥 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예, 예. 우리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정책을 예.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혼이 없는 건 누구냐면요. 감사원은 독립기구인데 어떤 특별한 정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자가 남들 보고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참 요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지경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오늘 사실 제 웃음배를 가장 좀 자극한 뉴스이긴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이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내란 선동에 이제 가담했다 이런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황 전 총리가 이에 불응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거고요. 이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면서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죄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대회에 참석해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면서 뭉쳐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소식도 하나 더 있죠. 네, 김성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김성규 전 부장검사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에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윤석열 씨의 개인 휴대폰과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정신이 나간 거죠. 뭐 이렇게 크게 저희들이 평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장동익 대표가 자신이 황교안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도 제대로 사유를 못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황교안은 선거 부정론자예요. 음. 그럼 나도 선거 부정론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황교안이 이렇게 조사받고 지금 체포된 거는 뭐냐라고 하면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아, 거다라고 발언을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내랑선동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폭력을 부추긴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1월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폭동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선거 부정론자의 정치에 필요하면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걸 그런 입장을 내세운 걸 자기가 따라간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폭력도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야말로 극단주의의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이렇게 선거 부정, 정치 폭력 인정, 극단주의와 손잡는 거 이걸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뭐로 삼고 있냐면 극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자기가 극우라고 스스로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한 정당의 대표 정도가 되면 내가 하는 발언이 어떤 발언이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사유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은 우리 체제를 부정한다는 발언과 똑같은 거거든요. 민주적 체제를 부정한다는 발언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당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없이 열린 UN 기후총회.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 이제 COP30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COP30이 브라질 벨랭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을 했는데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대표단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대 UN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을 했고 지난 9월 UN 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에서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무장국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를 했고요. 한편 미국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COP30에 참석 중인데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이런 결정이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에게 친환경 녹색에너지 기반 산업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일시적이다 라면서 사람들이 트럼프에 맞서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응팡님이 와 나경희 기자님 뉴스픽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해 저도 좋다고 주셨는데요. 예, 이 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이게 이제 이번에 COP3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 특히 트럼프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회의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없다라는 건 미국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미국이 역대 최다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중국이 최고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누적된 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이 최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다로 많이 배출했다라는 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기후협약에서 선진국이요. 이 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좀 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빠졌다라는 건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은 부족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협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행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이제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번 기후협약 이전에 COP30이 열리기 전에 사실은 모든 국가가 이번에 우리는 얼마를 줄이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다 제출해야 됐거든요. 유엔에. 그런데 제출한 국가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COP 회의가 기후를 두고 끝장 회의를 벌이면서 기준을 세우면서 사실 많은 역할을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걱정되는 기후회의다. 그래서 이번에 모인 세계 정상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이야기를 다 다뤄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1월 12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주진우, 윤건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